안녕하세요. 원터교 김정민입니다. 차쌈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합시다. 실험 안 한다고? 왜? 해요. 기다리고 있잖아. 어제 한다 그래가지고 기껏 12시 반? 12시 5분이었다고요? 이렇게 과자 하고 캠핑카 가가지고 음료수하고 딱 준비하고 구경하려고 딱 보고 있었어. 아니 근데 그 스펙표만 딱 보여줘요. 아니 열 변형, 그래, 여러분들이 열 변형되면 불안하겠지. 근데 그게 녹아내리면서 화재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모듈하고 셀이 이렇게 완전히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버리니까 그러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응? 그 위쪽에다 덮어놓은 건 그게 녹아내리면서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해보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든가? 왜 의미가 없어? 아니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며. 전문가들의 평가보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며. 그게 팩트라며요. 그럼 해봐야지. 왜 그래? 번역도 이상하게 팝하고 돌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한 것처럼. 영어 실력이 있는데 팝하고 시간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 그러면 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허머 EV처럼 열폭주 대책이 없다라고 설명한 게 아닌 걸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그 실링이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로서 비용만 비싼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로 압력이 찼을 때 그 압력을 빼낼 수 있는 구조, 홈도 만들어 놓고, 이런 설명도 완전히 반대로 해놓고, 팝하고 돌리면 셀 10% 할인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싼 거구나. 그거 덥석 물어가지고 또 그렇게 설명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쭉 자기가 다 봤는데 이렇더라. 그리고 영상 끝났잖아요. 그게 정말 주작이었으면 지금까지 주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느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뭘 주작했는지 하나하나씩 다시 이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리고 그 영상은 제가 올린 영상을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반박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반박에 주작질을 해. 반박은 제대로 해야지. 일침을 날려야지. 그래서 그쪽 구독자들도 어땠어요? 보면 막 야신단다, 반박했다, 와우, 우리 차쌈 최고, 막 그랬잖아요. 축제가 벌어지고. 그 이제 내가 실험을 해라. 난 안 기대, 뭐 정정이나 이런 거 할 생각도 없고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하길래 딱 봤어. 아, 1분 30초 뭐야 그게. 그리고 딱 나중에 스펙만, 그걸 우리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이걸 테스트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한 결과가 현대 자료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화재에 어떻게 얘가 도움이 되는 작용으로 열을 받았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그거 알려드릴 것 같았으면은 우리도 샘플이 있는데 그냥 아, 여기서 기호 보고서 찾아보면 돼요. 근데 난연 등급에서 중요한 게, 이런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UV94해서 다시 V에서 뭐 제로냐, 원이냐, 투냐, 뭐 HB냐, 뭐 이런 등급이 사실은 중요하고, 이걸 또 어떻게 거기에다가 또 성형을 했고 여기에 또 그래파이트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됐고 하는 거에 따라서 화재에서 일어나는 양상은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럼 한번 열을 가해가지고 이게 셀에 침투가 되면서 셀에 불을 확 뭐 도화선이 돼가지고 당기는 건지, 아니면은 셀에 불이 붙지 않도록 소화작용을, 산소를 차단해서 일단 보호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과정을 봐야 되는 건데, 배터리는 화학 제품이라고 화학적인 결과물이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구나 하고서 보는데, 왜 모듈이 아까웠어요? 아니면 뭐 그거 이렇게 실험하고 나면 현대에서 뭐라 그럴까 봐. 하여튼 앞으로는 제발 논쟁을 일으키지 말아요. 쓸데없이. 책임도 못 질 거. 그리고 시간 나면 영어 공부 좀 해요. 왜냐면 해외에서 좋은 자료들이 많아. 근데 그거를 잘 전달을 해야지. 제대로 전달 못하면 완전히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다른 쪽으로 지시하게 되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쪽 언급할 생각하지 말아요. 또 웬만하면 뭐 구독자 수나 사람 가려서 만나진 않는데, 이 차쌈씨 하시는 그런 행동을 보니까 예, 좀 만나서 이렇게 상대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고, 앞으로는 이딴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 사람 힘들게.
참 재밌네. 어쨌든 네, 그러지 말아요. 예. 뭐 그 차삼 씨가 지금 인플루언서잖아요. 유튜버잖아. 그러니까 관련해 가지고 이 주작이라고 주장했던 영상, 그거는 저희가 다시는 그런 거 못하게 8월 3일 날 어떤 부분에서 진짜 심각한 실수를 했는지 그런 거는 다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수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을 신중하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고, 안 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지. 뭐 쉬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혼란만 가중되고, 그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뭐야 이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황으로 판단하세요. 정말로 뭔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자기만의 신념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올바르게 정보를 다루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르노 관련해서 그 손짓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던 분 이제 퇴사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락 하시고 르노 이번에 신차,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오랜만에 나오는 신차입니다. 가성비도 꽤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근데 뭐 지리에서 거의 대부분 뭐 만들어가지고 택가리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볼보 CMA 플랫폼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완성도는 뭐 좀 그래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가격 비교와 이런 것들은 모카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모카 이 영상을 보시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 가격 비교, 시장 분석 이런 것들은 아주 모카 김원용 기자님이 또 전문가급이시고 너무 전달을 잘 하시니까 구태여 뭐 두 번 일 할 필요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거기 가셔서 보시면 돼요. 아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리를 또 잘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디자인 리뷰는 뭐 아시다시피 장진택 기자님 그쪽에 가셔서 보셔야 되고, 예. 이게 다 각자 잘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이런 뭐 공학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걸 관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주력을 하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디자인, 뭐 시장 분석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뭐 차 살 때 프로로 사는 스타일이라서 가성비가 뭐가 좋지 하고서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파서 이거 뭘 추천해야 될지 정말 고민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컨텐츠들을 잘 안 다루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루긴 다룹니다. 그런데 르노 신차 오로라 프로젝트 진짜 4년 만에 나온 그 모델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모카가 역시 잘해요. 네.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캐스퍼 일렉트릭은 제가 진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건 진짜 와,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전 세계 나온 전기차 중에서 가성비 값.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면 제가 사야 되잖아요. 저는 소형차를 지금까지 사본 적이 없어요. 체질이 안 맞아. 이거 사면 아이오닉5도 지금 1년에 4,000km 정도밖에 안 타거든요. 얘는 1년에 1,000km도 안 탈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금액적으로 부담은 안 되니까 뭐 보관을 하고 있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러면 또 집사람 눈치도 보이고, 왜냐면 뭐 비싸지 않은 차라 그래도 자기가 무슨 뭐 차 수집광도 아닌데 안 타는 차 뭐 덕덕덕덕 사가지고 뭐 하는, 이렇게 눈치 주거든요. 저와 달리 저희 집사람은 좀 알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고는 싶은데 괜히 일 벌렸다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눈치가 수상하죠. 보면은 약간 이렇게 눈을기는 듯한, 뭐 대놓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 정말 좋은 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 시청이죠. 시청역 그 근처, 거기서 발생한 9분이 정말 비극적으로 희생된 사고, 이게 국가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 아시죠? 운전자 실수인 걸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 상가 유리에 그게 브레이크 등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모발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고, 운전자 실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결론이 났으니까 사고 수습, 그리고 또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 사고를 내신 분도 이제 뭐 책임을 뭐 또 지셔야 되니까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누가 뭐 잘못해서 비난하기보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회 공동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그 사안을 엄중하게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일단 급발진이라는 말부터 하지 마시고 상황을 좀 신중하게 지켜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예, 본인들이 거짓말을 일부러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지판단이라는 게 내가 확실하게 그 상황을 확인한 게 아닌 이상 착각하는 걸 사실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아서 끝까지 밟고 그걸 안 놓은 상태에서 계속 밟으려고 하니 딱딱해지는 그 느낌일 텐데 이 페달 오인 사고인 거죠. 그런데 그걸 브레이크로 착각한 그 순간에는 난 브레이크를 밟았어 라는 믿음을 갖고 주장을 하게 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지금 급발진으로 주장하는 그 사고가 2022년까지는 뭐 50에서 60건 사이였는데 매년 작년 2023년에 116건으로 갑자기 늘어났고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급발진만 일어났다고 하면 공식이 생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 혹은 택시 운전사 뭐 이런 공식. 근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정형화돼서 특정 세대를 비난하거나 좋은 글씨를 쓰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사고를 일으키신 분들이 자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분들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정말 사회의 중추가 되는 분들이었고 누구보다 판단력, 누구보다 신체 능력이 뛰어나셔서 정말 이런 문제에 노출되지 않으셨을 텐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게 되면 인지 판단은 한창 전성기 때보다는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다, 나는 정말 잘못이 없다, 이걸 항변하시기 전에 좀 신중하게 내가 사고가 왜 났고 어떤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페달 오인이다라고 결론이 계속 나고 해서 축적이 돼버리면 정말로 급발진을 당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처럼 취급할 거예요.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어떡하란 말이에요. 물론 급발진이라는 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대부분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페달 오인 사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걸로 인해서 정말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이 격화됩니다. 우리도 시간이 되면 노인이 됩니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삼촌, 친지들, 나이 드신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이 퇴물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젊은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그걸 자처하시는 걸 수 있어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사고가 일어나면 다만 며칠간만이라도 좀 합리적으로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는 이거 같은데 한번 저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떠실까. 어려운 거 아시죠? 당장 내가 억울해 죽겠고 당장 내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안 듣는 것 같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안이 너무 심각해요. 아예 20대 젊은 청년들은 노인들이 이게 문제다, 운전면허 뺏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도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 전에 르노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세대 갈등으로 극한에 치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회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계층 간의, 성별 간의 갈등,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비용, 방안, 노력 이런 것들이에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노력을 해도 이게 한 번 심화되면 방향을 돌리기가 어려워지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에게도 뭐 부탁을 좀 드리고 싶긴 하나,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은 지혜롭잖아요. 온화하고. 그리고 또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내셨다고 하면 지혜로운 은발은, 다시 말해서 백발은 면류관 같아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면류관을 쓰신 분들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지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급발진부터 주장하지 마시고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 이렇게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사회의 어른다운 그런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감히. 네.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또 머리 아프게 이러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실타래같이 얽혀진 걸 풀어내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작은 이벤트를 보고 웃고 즐기고 이게 행복인가 하면서 또 흐뭇해하고, 그걸 다 우리가 이겨내고 행복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려면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정말 잘하시고 식사 제때 하시고 이러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